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주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특가법 이외로 적용되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사람을 다치게 한 구호조치를 먼저 해야 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런 경우 처벌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 사고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쳤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제가 검찰 현직에 있을 때도 요거 갖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과연 본인은 사고 인식이 없었다, 사람 다치게 한 것을 충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식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해공갈당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꼼짝없이 당하기 때문에 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가 나서 도망갈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고의 인식이 별로 없거나, 또 상대편이 이거 별거 아니라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일단 차에서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사안이 어떤가, 얼마나 다쳤나 물어보고, 그리고 별거 아니다, 그리고 다친 데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서 그리고 떠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신분을 밝혔지만, 명함을 줬다든지 연락처 줬어요. 근데 상대편이 찢어버리고 모른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상대편의 그 휴대폰 번호를 알아서 서로 전화를 걸어보고 하면, 전화가 걸리면 그 사람께 왔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명함을 2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2개를 주고 하나는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상대편한테 명함을 전달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번호를 알아서 바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고, 이 전화가 상대편한테 걸리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신호를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명함을 주고, 또 명함을 준 것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사인을 받아서 확실하게 내가 전달했다는 요것이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도주 차량으로 엮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거에 마음을 놓지 마시고, 그런 분일수록 주의를 더 해서 구호조치를 최대한 하시고, 그리고서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확인받고, 그리고 떠나시는 것이 이 도주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119를 부른다든지 또는 112에 신고한다든지 해서 경찰이나 또는 소방관들이 와서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또 하기가 좀 부적절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해공갈이라든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제가 검찰 현직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피해를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그 사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또 꽤 있어요. 왜냐하면 살짝 부딪힌 경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쳤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다쳤는데 일단은 접촉이 있어서 진단을 끊으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고하면 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크게 부딪혀서 도망가는 경우는 어차피 그 사람은 처벌되는 것이고 다 인식하고 하는 거나. 근데 나도 모르는 정도로 부딪혀서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소리가 또 시끄러운 데라든지 이러면 잘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왜 몰랐는지, 그때 당시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못했다라면 수사 과정에서 확실하게 몰랐다는 것을 그걸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어중간하면 그거를 본인 주장이라고 보고
피해자가 접촉이 있었던 건 명백하기 때문에 접촉한 걸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또 피해자가 다친 걸로 진단을 끊으면 그렇게 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사고가 실제로 난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항변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개업하고 나서 법무사 개업하고 나서 동문 중에 그런 사례를 있었어요. 택시 운전하다가 아주 서서히 갔는데 부딪혔는데 그걸 전혀 인식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혐의 받은 사례도 있고, 또 한 사례는 현장을 이탈하긴 했지만 보험 119나 112에 신고한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다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신고를 해서 했다는 것이 입증을 해서, 그래가지고 물론 현장은 이탈했지만 당시에 이제 남편 차였는데 남편 차 등록증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갔고, 또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몇백 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보험사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사고를 알려줘서 현장에 또 출동하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이 감안해서 전화로 보험사한테 신고한 것을 전화기록 우체국에 가서 전화국에 가서 확인 받아 가지고 제시하니까 기소유예로 받아서 바로 또 시험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억울함을 항변하려면 최대한 자기가 인식을 못했다라든지, 또는 신고를 했지만 온전한 신고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최대한 나름대로 신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규명해주고 입증해주면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최대한 입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혹시 생겼을 때는 일단은 보호조치를 먼저, 이거 사람이 안 다치면 이거는 제가 특가도로 차량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가도로 차량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별게 아니지만 사람이 다쳤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조치하고, 그리고 자기 신분증을 제시해서 피해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